너무 반갑습니다. 아직 지금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우리 오늘 27명이 원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2명이 어제 저녁에 조금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총 25명 정도가 모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9명 오셨네요. 아직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제대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도 되죠? 네. 어색하죠 지금 서로.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올 때 지금 뽑기를 하나씩 시켰는데 한번 볼까요? 무슨 색깔 뽑았는지? 초록색, 뭐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지금 했는데 뽑았어요? 옆에 친구랑 같은 색깔인가요?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이따 밥 먹을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싶은데 같은 색깔끼리 밥 먹을 거고요. 이동해서 밥 먹을게요. 이 안에 30명이 넘게 되면은 조금 불편해서요. 한 10명 정도씩 나누려고 해요. 교수님들도 이제 좀 외래 교수님들까지 와주실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같이 우리 저쪽 옆에 우리 학생들 전부 왔을 때 여기가 대기실이었죠. 면접 대기실. 그리고 학생장 좀 잠깐 앞으로 나와볼까요? 우리 저희 학생 대표들 잠깐 앞으로 나와볼까요? 준영이랑 건이랑 앞으로 나와주세요. 근데 좀 희한하게 오늘 남학생 선배들만 다 없네. 희한하네. 여학생 그 대표 선배들도 있어요. 스킨 쪽에. 근데 지금 다들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날짜가 좀 안 겹치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먼저 우리 학생장부터 잠깐 소개하고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용문과 학생장이에요. 네. 수련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정승원이라고 하고요. 나이가 좀 많아요. 제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 이건입니다. 반가워요. 어, 1년 전에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여러분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들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희도. 네, 우리 남학생들도 지금 여러 명 와주셨는데 일부러 지금 더 또 대표들도 학교에 오늘 와달라고 지금 겨울방학 중이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흔쾌히 이렇게 와주고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드린 거에 헤어 과정 평가요, 스킨케어 반을 어떤 반을 선호하는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뭔지 잘 모를 텐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듣고 결정하면 좋겠고요. 반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헤어반하고 스킨 전공, 헤어 전공으로 나눠져 있고 헤어 전공이 다시 일반 헤어반이 있고 과정평가형반 1학년은 특이하게 그 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따가 이제 안내를 해주실 테고요. 거기 각 반의 지금 대표들이고 여기는 학생장이고 이래서 인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잠깐 오는 대로 이제 앉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효수 교수님 둘이 이제 우리 과의 가장 선임 교수님이시고 우리 학교 국제교류 원장이시기도 한데 이효수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잠깐 드릴게요. 먼저 OT를 하세요. 아니 먼저 얘기하시고 사진 찍으면 돼서. 좀 먼저 하고 해야지. 교수님들 다 모셨는데. 먼저 왜 이렇게 하세요? 순서대로. 교수님 먼저 사진 한 장 찍고 내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 오늘도 되게 춥네요. 쌀쌀하네요. 눈이 많이 다른 때보다 많았던 겨울인데 눈이 안 오는 날은 좀 따뜻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나와서 보면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월이 다가고 2월이 되면 되게 학교에서는 그 여러분들 때문에 설레이거든요. 3월 달에 또 신입학하는 여러분들 만날 생각들, 또 그런 준비로 학교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달입니다. 어제부터는 2월이 시작되니까 같이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올해 또 우리 신입학하는 학생들 어떤 친구들일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올해는 어떤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갈까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막 또 봄이 오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또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학교에 바로 아마 입학하면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여러 가지 좀 신입생들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 그래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학교에 대한 이런 소개도 받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도 좀 미리 좀 만나서 좀 편안한 시간을 만들고, 학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받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사실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 우리 코비드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는 가운데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가도 또 뭐 이렇게 거리두기 또 이런 것들, 또 주변에 또 조금만 좀 그런 또 이상 증세가 생기면 또 만들어졌던 행사들도 지금 또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역시 지금 작년에도 우리 전국에 있는 미용 대학들, 저도 뭐 여러 가지 또 학교 일도 하지만 학회나 또 이런 교수님들 활동하는 이런 단체에 또 단체장도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런 미용 대학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또 상황도 파악을 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학처럼 실제 학교에 나와서 대면 수업을 좀 제대로 그렇게 운영했던 학교, 진행했던 학교들은 우리 비전대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어려움을 감수하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특히나 미용은 실용학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기가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인 게 같이 가미가 돼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뭐 다 실험을 해봤어요. 뭐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뭐 영상도 촬영해보고, 다른 학과 교수님들보다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비대면 수업의 이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무와 관련된 수업은 직접 보고 수업하는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룹으로 나눠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수업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쭉 보니까 그래도 그런 교육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양질의 교육을 진행한 그런 대학은 그래도 우리 비전대학교가 유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보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21학번인데요. 1이라고 하는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가지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는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학번의 친구들인데, 정말 우리도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제가 2002년도에 여기 학과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 대학에 와서 학과의 모든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매해 같이 설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20년이 거의 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학번이 되는 여러분들하고 만들어갈 그런 일들, 또 뭔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그런 어떤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 신입학하는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올해는 더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사상 초유의, 그 다음에 저도 50년이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신입학한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때하고 정말 또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시간들 마무리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알기 때문에 대학에 온 이 친구들에게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좀 보람된 그런 대학 생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정말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대학 선택을 한 것이 최고의 행운이었어. 최고의 아주 지혜였어. 내가 잘한, 내가 한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 그런 부담을 또 안고 여러분들도 맞이합니다. 좋은 부담은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가져야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뭐 전주 비전대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우리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가운데서도 학교에보다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수시 1차 때는 대면 면접을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 학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많은 대학들하고 비교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지혜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뭐 여러 자료들을 알고 있겠지만 어떤 뭐 모든 부분들이 다 학교마다의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에게 어떤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년 동안에 가장 기본이 이제 저희가 2년이고 또 3, 4학년이 이제 전공심화도 있긴 하지만 기본 교육 과정은 2년인데 2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등록금 거의 비슷비슷하죠. 어느 대학이나 그렇죠? 이런 뭐 전문대학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선택해서도 기본 아마 등록금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가운데 똑같은 등록금을 낸 상태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에게 가장 양질의 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뭘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 온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2년제에 왔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4년을 어떻게 압축을 해서 4년 정도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녹여내서 2년 동안에 정말 알찬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4년제 간 친구들보다 더 당당하게 내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학년 때도 이런 단편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나누어집니다. 기본은 이제 우리가 뭐 우리가 사회수요 맞춤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이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장 이제 어떤 취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생각해서 우선은 지금 헤어하고 피부로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는 또 복수 전공으로 양쪽에 공통으로 수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할 때 또 종합 면허증이 나오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은 쓸데없는 사교육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이지 않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또 헤어 전공에서는 두 개로 나눠서 일반 헤어 전공 친구들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평가형 국가 자격증반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거예요. 국가 자격증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던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딸 수 없는 그런 가정평가형 국가 자격증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나는 1년 동안은 헤어 전공을 헤어만 주로 공부를 해서 이때 좀 정말 폼나는 그런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으면 학교에 반편성 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1년간 헤어 수업 헤어 관련된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학점도 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에서 가져갈 수 없는 또 자격증도 졸업할 때 하나 더 국가 자격증을 얹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민하고 반편성을 하고 또 1학년 때부터 전체적으로 뭐 미용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 번에 섭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공 분리를 해서 그렇게 또 기본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1학년 때부터 잘 따라와 주신다면 아마 졸업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던가 뭐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전주비전대학교 졸업생들의 그 눈부신 활약의 주인공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글로벌 대학 이런 대학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저희 유학생반도 별도로 있어요. 1학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라던가 할 때 서로 효율이 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반응운영을 하지는 않고 나눠서 수업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학생들하고도 좀 교류를 하면서 해외 취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K-뷰티, 한류 이게 뭐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 뷰티 디자이너가 돼가는데 성장하는데 그런 또 다른 좀 자극을 받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끝나고 잠깐 또 뭐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 통해서 더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교수님, 저희 메이크업 교수님이시고요. 네, 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이렇게 날씨가 며칠 또 따뜻했다가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으네요. 그죠?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전주에 사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좀 멀리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참 따뜻하다 차가웠다 하는데 여러분들 코비드-19 지금 올해도 계속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면역력 잘 강화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수업을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블렌디드로 섞어가지고 같이 할 거지만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어쨌든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다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플 때는 여러분들 꼭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지각이나 결석 없이 지금 이 시간에 딱 나와 있는 친구들은 정말 A+ 학생들인 것 같아요. 우리 전체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저는 뼈봉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여러분들 그 뼈봉TV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볼 수 있는 재방송을 볼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습자를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인기 채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전국에서는 앞서가는 미용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색하셔도 돼요. 뼈봉TV라는 채널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채널밖에. 그래서 검색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지금 보니까 전체 학생에서 한 상위권 5분의 1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교수님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심심할 것도 같고 제가 퀴즈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코너를 한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교수님. 여러분들 또 이름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퀴즈라고 하기에는 이벤트성으로 해서 하나 해드릴게요.
of names 안 해봤죠? 예, 학교에 오면 이제 교수님하고 왜 이상한 전화로 되어 있냐? 그냥 합시다. 채널이 자꾸 이상한 게 나오는데요. 네, 나왔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여기 더 이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승선. 선물 안 받고 싶은 친구들 얘기 안 해도 돼요. 배소희, 문정학, 배소희. 그다음에 또 이름 얘기해 주세요. 김도은. 또 선물 안 받고 싶어요? 돌립니다. 우리 이 친구만. 네, 시간 없으니까. 자, 오늘의 행운. 우리 소희가 제일 1번으로 왔거든요. 오, 네, 축하합니다. 저번에 조개선생님. 안 적어도 알 것 같은데. 다음 당첨자. 세 번만 합니다. 세 번. 네, 축하합니다. 제 수업은 이렇게 퀴즈와 게임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3월달에 또 반가운 얼굴 봬요. 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좀 업 되어야 되는데 됐나요? 네. 사실 선물을 좀 마련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겠나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온 소희한테 주려 했더니 이미 받았네요. 다른 친구들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다리 교수님 잠깐 앞으로 와주세요. 오늘 이제 그 겸임 교수님들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한마디씩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고 뒤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뒤에서 봐도 되게 뿌듯하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고생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이 만나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랑 이제 나왔기 때는 가발 수업, 속눈썹 수업, 의사소통 미용 서비스 이런 수업들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만나서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연륜이 네,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가까우면 또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과도 저도 전공을 했고 여러분들 언니다, 선비다 생각하고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봐 주시고 같이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교수님 잠깐 앞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자리가 약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의 꿈의 날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비전대학교와 또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힘내시고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입학식 때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좀 나눠서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OT 자료에 다 넣어놨는데 굉장히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어느 학교보다도 그 각 파트마다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자료가 굉장히 좀 길어서 우리가 다과를 좀 한 다음에 오후에 진행을 했으면 싶었는데 먼저 이렇게 앞에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왔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시스템도 조금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은 동료들이 될 텐데 학교라는 게 그래요. 직원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 그렇죠? 그리고 학부형까지 우리가 2인 삼각은 아니고 3인 사각처럼 우리가 전부 하나가 돼서 이 대학 생활을 잘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 상태가 점점점 그렇게 좋아지는 추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까지 우리가 겪다 보니까 어른들도 마음이 좀 힘들고, 그렇죠?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편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또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고3, 고2, 뭐 대학교 지금 오는 상황까지도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인사했던 선배들도 작년에 1학년 때부터 직급타를 맞은 거예요. 대학교에 와가지고. 그래서 3월달에 거의 2월부터 심각해졌기 때문에 3월에 거의 10주 정도 비대면을 운영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과정평가반은 한 4주 정도 지나서부터는 2, 3주 지나서부터는 대면 수업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조심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수업의 질은 보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아까 우리 요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전주비전대학교는 한 명도 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쾌거를 올렸어요. 쾌거라면 뭐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장 큰 어떤 관심사는 사실 여러분들의 건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를 정말 하고 싶었고 너무 목마르고 여러분들하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노력을 SNS 이제 여러분 세대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만 직접 이렇게 보고 우리가 눈 맞추고 또 서로 목소리 듣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그래도 어제까지도 그제까지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3일 연속 꿈을 꿨거든요. 근데 3일 전에는 꿈을 꾼 중에 처음인데 토네이도가 6개가 발생하는 꿈을 꿨어요. 뭐 회오리가 작은 거, 큰 거 계속 그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토네이도 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무슨 상상력인지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꿈을 꾸더니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꿈을 꾸고 어제도 꿈을 꾸고 계속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만큼 이 행사를 앞두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와 정말 설레임 만큼 걱정도 많고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과 연영 및 주요 활동 이런 것부터 이제 얘기를 쭉 해드리다 보면 중간에 끊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보다는 사실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과를 마치고 한 번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요. 얘는 이제 제가 짧게 그냥 만들었던 건데 이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동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환영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우리 비전대회 온 거가 축복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 모두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마음은 오늘 나오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가장 내세우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전주 비전대학교의 자랑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도 우리 학교 학생이 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일인데 우리가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취업이에요. 취업. 그쵸? 취업률. 근데 이걸 자랑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학교에 와서 생활해보면 느끼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긴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올해 지금 이제 3월 한 달 남았죠? 3월 2일 날부터 입학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느새 하다 보면은 2학년이 되고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은 현장 실습이란 걸 하기 시작해서 이제 학기제 현장 실습까지 이어지면은 취업이에요. 그리고 그때 취업을 안 하게 된다고 해도 석 달, 넉 달 정도가 2학년 2학기 지나고 나면 다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만약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1년 쉴래요. 이것저것 해보고 편하게 그냥 취업 안 하고 있을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또 어때요? 긴 인생에서 내가 대학교 전문대를 왔는데 4년제 간 친구들보다 2년을 벌었는데 2년 동안 새로운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새로운 미용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그런 선배들, 여러분 선배들 중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제가 이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시간들이 별로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20대 초반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뚜렷이 있는 친구들이 전문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모두 지금은 뭐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계획에서 이 20대, 이 중요한 가장 왕성하고 가장 뭔가 해낼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실력도 쌓을 수 있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취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는 사실 개인의 판단일 수밖에 없지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전문대에 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사회에 나가서 내 목표를 향해서 투자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졸업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주적으로 좀 생각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취업률 학생들도 쪼여야 되고 교수들도 쪼여야 되고 왜 이렇게 서로 힘들게 프로테이지에 연연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을 했다가도 그냥 나와 있는 친구들을 다시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아서 현재는 이 시기에 내가 대학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정말 같이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갔을 때 학교에선 당연히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해주는 학사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교육 내용을. 그리고 취업을 나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또는 힘들 때 위로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같이 또 싸울 수 있는 부분에 또 싸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교수가 되자,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올해 왜 안 넘어가지? 올해 왜 여기서 안 넘어가지죠? 그래. 올해 우리가 전국 취업률, 내가 저번에 각 단톡방에 올려줬는데 전국 취업률 나군 1위예요. 나군이라는 게 이제 꼭 언급을 해야 되는데 나군 1위를 했어요. 가군이 있겠죠. 그러면 나가 있으니까. 그쵸? 나군, 가군이 뭐냐면 학생 수예요. 2,000명 이하 그 학생 대학이 전국에 있는 대학이 나군이고 3,000명 이하가 가군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0명이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우리 학교는 2,000명, 1,000명에서 2,000명 그 사이에 있는 학교인 거예요. 전국의 대다수의 전문대학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 아니 안 넘겨. 뭐야? 아까 그거 라고 일이 있을까? 네. 그거. 네, 내가 다른 학교들은 프로테이지를 일부러 좀 이렇게 지웠어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제 상당히 상위권 대학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북에 있는 대학이 우리 학교가 이제 1위인데다가 전국 1위인데다가 전북에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지금 유일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자랑스럽다고 해도 좀 그런데 보면 얼마나 치열하냐면 0.1% 테이지 뭐 0.23% 테이지 요 사이로 1, 2위가 갈려요. 물론 이제 1000명, 2000명 다니기 때문에 0.1%는 한 명, 두 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총장님이 거의 여러분들 이름은 거의 다 할 거예요. 전교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의 이름을. 왜냐면 모든 과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 저기 상 받은 우리 친구들, 조효진 친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나요? 왜 이 친구는 취업을 못하고 있나요? 부터 이렇게 다 살피세요, 총장님이. 그래서 총장님이 심지어 같이 지도를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취업해 있는 업체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안 돼 있으면 학부형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1등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나는 그 말씀에 어떤 좀 길을 찾았는데 전문대에서의 교수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존재 가치가 뭘까죠? 내가 여기에서 왜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전문대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들을 취업시켜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제 아까 이 4년제, 2년제 비교 이 기사가 요즘 많이 떠있길래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3, 4학년 전공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4년제 미용 학사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전문 학사 과정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해서 다시 이제 3학년, 4학년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4년제와 2년제를 비교할 때 요즘 원래도 4년제 최종 목적은 취업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어디나 뭐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취업에 굉장히 매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대상에 올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문대 목표는 취업이지만 4년제 목표는 취업은 아니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4년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거죠. 특히나 실용학문인 미용에서는 4년제든 2년제든 대학을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좀 의아할 거예요. 전국에 이렇게 미용실이 많고 전국에 이렇게 피부샵이 많고 전국에 또 어쨌든 메이크업인 네일이든 미용이 이렇게 발전돼서 대한민국처럼 미용 쪽에 직장이 많은데 왜 그럼 다른 학교는 취업을 저만큼 하고 왜 전주비전대는 이만큼에서 1등을 했지? 무슨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디는 왜 떨어지고 여기는 왜 1등이야? 근데 그거는 4대 보험 가입률을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높아요. 4대 보험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2월에 지금 이제 3월에 입학하지만 2월에 만약 졸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2월 9일날 졸업식이 있는데 그때 졸업을 하면 그해 12월 31일날 취업 대상자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취업해가지고 하는 취업률이 아니고 거의 저희는 조기 취업까지 하기 때문에 한 1년 반에서 1년 정도 이후에 취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용 쪽에서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취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 쪽에 수도권에 어떤 그 헤어샵에 취업을 했어요.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엔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면접 다 통과해야 되고 이 코로나 때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이제 좀 치열해졌어요. 어쨌든 그런 정도를 넘어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2월에 뭐 취업을 해가지고 4월, 5월에 그만뒀다. 그러면 여러분 미취업자인 거예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취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그 프로테이지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4년제보다 2년제가 지금 취업률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고 프로테이지가 높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아니야, 최저시급 제일 앞에 거 넘겼어요. 최저시급 두 번째 거. 이걸 한번 보시면 요즘 여러분 최저임금은 알고들 계신가요? 아르바이트들을 하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관심이 부족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21년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8,720원. 그러면 월급으로 따지면 하루 8시간 주 5일 계산을 했을 때 182만 2,380원이 나오는데 저건 4대 보험 빼기 전일 거예요. 저기서 이제 또 4대 보험료를 이제 좀 제외해야겠죠. 그러면 한 160에서 뭐 160만 원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정도가 지금 최저 시급이에요. 20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어요? 2.9%인데 한 100, 한 얼마 오른 것 같아요. 그쵸? 1년에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올라가요. 최저시급이 100원, 200원 올라가는데 그거 가지고 막 국회에서 싸우고 노동위원 쪽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저거가 굉장히 우리 미용에서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득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라떼도 얘기할게요. 라떼 이즈 뭐 홀수 나오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라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라떼는 말이야 미용할 때 최저시급 뭐 이런 거 몰라요. 하루에 12시간 주 6일 일했거든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시간씩 막 일한다는 게. 또 뭐 출퇴근 시간 있을 거고 미용에 또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고객이 왔어요. 퇴근은 8시 반이에요. 그러면 30분 정도 청소하고 9시에 끝나요, 저녁에. 그런데 손님이 한 7시 반이나 8시에 오시면 사실은 파마 같은 거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퇴근 시간 넘겨버리기 때문에 말아야 되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나요? 돈 욕심이 있는데 받죠 그냥. 그러면 원장님이 막 열심히 말고 계세요. 열심히 막 중화하고 계세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직원이? 요즘엔 가버려요. 가도 돼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가도 되고 심지어 1분 넘어갈 때마다 돈 주세요. 최저시급 돈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라떼는 그러지 않았어요. 11시고 12시고 그냥 남아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그냥 일할 날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주세요? 월급 더 주세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최저시급은커녕 굉장히 낮았어요, 돈이. 그래도 왜 했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대단한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했거든요. 근데 미용이 현재 지금 2020년, 여러분들이 2022년에 취업을 하면 현재는 교육이 물론 대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도 교육이 요즘은 잘 돼 있는 데가 많고 대학에서는 그런 곳에 보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뭐 열심히 받고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이긴 한데 최저시급이라는 게 참 함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해도 받지 못했던 돈을, 월급을 처음부터 받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 같으면 160만 원, 실수령에 160만 원 어림도 없어요. 40만 원, 30만 원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따지면 굉장히 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안주하게 되나 모르겠어요. 또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처음부터 허들을 약간 이렇게 잘 잡아놓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고생하는데 돈 180만 원 벌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저런 잔소리 들어가면서 왜 저런 원장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저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 돈 받으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 집에서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또는 어디 편의점 가서 일을 해도 최저시급은 다 받고 내가 카페 가서 알바를 해도 이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저도 살짝 주저앉았어요. 그 고생이 뭔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 미용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아 그래 네가 정말 힘들 것 같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간두고 지금 편의점 가서 일하겠다는 애를 못 붙잡겠는 거예요. 우선은 그냥 갈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막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놓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이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미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2살, 3살 때 취업을 해서 이제 정대 나왔으면 23살에도 충분히 2살에도 취업을 해요. 21살부터 취업이 가능해요. 20살이 오면은. 근데 그때 와가지고 저거 받으려고 182만 원 받으려고 계속 받고 살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편의점 1년 지나면은 2년차 때 여러분 최저시급 100 얼마 오르는 거 말고 여러분들 돈 더 올려줘요? 최저시급을만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그 이상의 넘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만 쭉 5년이든 6년이든 쭉 그냥 가는 그게 아르바이트예요.
그런데 우리 미용은요, 이 기술직은요, 처음에 허들은 되게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을 조금씩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최고 시급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고 시급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내가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여러분, 한때 우리가 1억 연봉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내가 1억을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시간당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받으면 1억이더라고요. 1억 조금 넘든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미용에서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너무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넘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8천 몇백 원에서 100원, 200원 오르는 거에 해마다 그거에 이 신경 쓰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직업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우리는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시급은 우리가 기술이 없고 아직은 아무것도 스펙을 인정받지 않고 그 스펙을 너무나 아직까지 보여줄 게 없고 배울 게 있을 상태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저 정도는 그래도 받으면서 내 어떤 그런 목표를 위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과정에 저걸 해준 거는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기에서 멈춰가지고 나는 그냥 편의점 가서 일할래요. 최저시급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살 첫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와가지고 이 이야기가 무거울 수도 있고 내가 준비하면서도 이게 지금 오늘 가요 적당한 이야기인가 고민은 했어요. 그런데 고민하면서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생을 하는 동안에 내 목표가 분명하길 바래요. 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꾸만 학교에 조금 늦으면 어때? 좀 결석하면 어때? 요즘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 조금 쉬면 안 돼? 뭐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학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니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발전했어요. 그 6.25 전쟁이라는 거 우리 겪지 않았지만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참혹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피난 가야 되고 막 총탄이 터지는데 무슨 쌀을 심고 뭘 심고 했겠어요?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도 그 시대에 조금 지나서 6.25 전쟁 그 52년, 3년 휴전 이후에 대학 간 사람들이 있고 유학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했고 자기 형편에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체가 다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2020년도에 대한민국이 이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라는 거 핑계대고 코로나라는 것만 의식하고 있으면 이게 10년 후에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극복되잖아요. 극복되고 나서 여러분이 30살 됐을 때 대학이고 뭐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노력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있었어요. 그때 다 세월 탓하고 환경 탓했어요. 그때는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끼리 이해가 돼요. 사실 약간 우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카페를 마음대로 못 간다는 게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차 한잔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극장 가서 앉아있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요. 살짝 우울하더라고요. 굉장한 집순이거든요. 집만 좋아해요. 근데도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활기찬 사람들, 활발한 사람들은 얼마나 우울할까, 얼마나 힘들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우리끼리는 이해해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 좀 하기 싫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뭐 하는 게 좀 다 그래. 그냥 하는 거 다 이해해 지금. 그래서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4, 5년만 지나도 다들 또 열심히 살 거란 말이죠. 그때 그 전에 안 해놓은 거가 다 나한테 인생의 데미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시기에 이걸 뚫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진심으로 좀 보내줄까요? 네. 너무 칭찬해도 되지 않나요? 받을만 하지 않나요? 그쵸? 마지막으로 잠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그저께 꾼 꿈이에요. 그저께 그 토네이도 꿈을 꾼 그 다음날 이 꿈을 꿨어요. 뭐였냐면요. 내가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교수 생활하는 사이에. 은퇴식을 했는데, 저기 이호수 교수님 오셨어요. 제 꿈에. 은퇴식에 와주셨고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이런 풍경인가 봐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 또 보고 싶은 제자들이 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07년부터 이 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15년 차가 되는데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금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도 올해 제자가 되잖아요. 정말 잊지 못할 제자들 또 지금까지 연락하는 제자들 다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 명절 때도 만나고 지금 그래요. 무슨 날마다 만나고 그러는데 근데 내 예상보다 내 꿈에 너무 조금 앉아있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요. 꿈에서.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왔지? 왜 그 친구 얼굴이 안 보이지? 걔는 그 은퇴식이 올만한데? 막 그러면서 혼자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막 여러 명이 막 우르르 들어오는데 그 꿈에서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 얘야 내가 기다리던 아이가 얘구나. 너도 왔니? 너도 왔니? 너도 왔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꿈에서. 그 꿈에서 깨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요즘 저도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일들에서 지치고 눌리고 막 기운 빠지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막 이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다시 되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꿈꿨던 건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바랬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 꿈 때문에 다시 한 번 새기게 됐어요. 내가 정말 꿈꿨던 거는 대학 교수로서 가장 꿈꿨던 거는 내가 은퇴식에서 내 제자들이 나를 보러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늘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러 올 때 네가 원장이 돼서 올 수도 있고 정말 큰 사업가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오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와주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시집가서 이제 애기 낳고 여자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게 돼서 내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괜찮아. 보러 와.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알고 있거든요. 내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만나고 교수를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사실은 20대 때 이때 굉장히 밀어붙이고 더 달달달 볶고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본 내 은퇴식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목표를 좀 생각하고 내 꿈이 무엇인가, 내 꿈을 위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잘 해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맞이할 마음에 그런 꿈도 꿨던 것 같아요. 21학번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해내고 여러분들의 취업을 어떻게 잘 뒷바라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도 잘 일단은 목표를 잘 정하고 세워야겠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를 지켜가지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더 힘내야겠다. 지금쯤에 이제 나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30대 때 학교를 왔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꾸 힘 빠지고 지치고 잘 아는 일인데도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명 한 명하고 집중해서 노력하자,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대학에 이제 한 달 있으면 입학을 하게 되는데 편하게 자유롭게 잘하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뒷바라지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해줄 거라는 게 오늘 얼굴들을 보고 나니까 좀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지금 다가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빨간색 뽑은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빨간색. 1명, 2명, 3명, 4명. 네. 밖에 4명인가요? 조금 더 많네, 빨간색. 우리 빨간색 친구들은 조 교수님 인솔하에 네. 네네, 그쪽으로 가주시고요.
교수님들도 몇 분 가실 분 이동해 주시고 선배들도 나눠서 이동해 주세요. 파란색 뽑은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파란색 일어나 주세요. 비슷비슷하게 뽑았구나. 네, 파란색 뽑은 친구들은 헤어실로 이동할게요. 네. 근데 우리 남은 친구들도 몇 명 안 되니까 뒤로만 나누게 두 반으로. 그렇게 갈까? 두 반으로? 네. 우리 2명 주에는 조금 자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에만 좀 피하고 그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간 이렇게 있고요. 수강 신청은 전문대 특성상 학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반이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벌써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킨케어 반이 있다라는 거. 물론 메이크업, 네일 전공이 많은 그쪽이다. 그러면 헤어반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스킨반에 꼭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지금까지 보면은 메이크업, 네일 아트가 스킨케어에 많이 있어요. 그 전공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한 반에 반이 4반이거든요. 근데 한 반에 20명이 넘지 않도록 분포도를 좀 그렇게 쪼개서 너무 한 반에 몰려 있으면 좀 너는 옆반으로 B반으로 좀 가주라, 뭐 C반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했어요. C반은 가정평가연반이니까 워낙에 그쪽은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반 선택한 친구들은 뭐 따로 말할 게 없고, 일반 헤어반하고 스킨반이 비율이 조금 20명에서 왔다 갔다 뭐가 안 맞으면 조금 조절을 할 필요는 있었어요. 왜냐면 베드나 모든 그 실습실이 20명 기준으로, 책상도 의자도 다 20명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 이상 많아지면은 수업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도 1대1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25명, 30명 이렇게 되면은 지도하기가 서로 복잡해. 그래서 그런 그 인구 분포도를 좀 낮추는 그런 것 때문에 했었었고요. 요즘에는 한 반에 20명까지도 다 안 가요. 17, 8명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몰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볼 거지만 하고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학생 포탈 사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 밑에 나와 있죠. 포털 시스템 주소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아이디가 학번이 되고 비밀번호는 생년월일로 되긴 수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안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나요? 전자출결 사용해봤나요? 전자출결인가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는 출석부가 따로 없고 전자출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하고 연동돼가지고 교수장하고 학생이 함께 강의실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오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 삼성 뭐 갤럭시 쪽하고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는 여러분, 아이폰 쓰는 게 조금 더 복잡한데 그런 과목들은 이제 조교쌤도 다시 더 안내를 할 거고요. 학기 초에 단톡방에 많이 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단톡은 다 몰려 있는데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각 반별로 단톡이 아마 형성이 될 거고 과대표도 이제 뽑을 거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마다 보면요, 과대표를요 너무 이제 학교는 공지할 게 많고 여러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대표가 그 중간 역할이거든요. 그 교수의 어떤 의견들도 전달이 되고, 고등학교처럼 담임 선생님까지는 아닌데 이제 지도 교수는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각 교수님들 수업 시간마다 요구하시는 게 다 다르고 과제물을 다르고 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누가 다 전달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과대를 찾게 되고 과대한테 이런 거 공지해줘, 이런 거 학생들한테 알려줘, 이런 게 많아요.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무가 있거든요. 총무는 보통 이제 돈 관계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MT도 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면 또 우리 과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미용건강과는 재료를 많이 사잖아요. 파트가 일어날 때 어쨌든 반이 어떻게 나뉘든 간에 과정평가용만 빼고는 나머지 일반 헤어반하고 스킨케어반은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1학년 때는. 근데 과정평가용만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을 없어요. 네일아트 없어요. 안 배워요. 그냥 헤어만 쭉 배우는 그걸만 해도 국가자격증 하기가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반은 2학년 때 이제 스킨케어 메이크업을 조금씩 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사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옛날에는 공동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것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어느 사이트나 어느 재료상에다가 하면 좀 싸. 그렇게 시청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시기도 했다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안 해요. 그 일체의 그 간섭이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재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기본 재료가 있잖아요. 그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표하고 총무가 주로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더 싼 거를 알아봐가지고 한다거나. 근데 예를 들면 피부는 재료를 안 사셔도 돼요. 피부는 모든 반 공통 재료비는 따로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사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 사도 되고요. 메이크업하고 네일아트 헤어 쪽에서 뭔가 조금씩 재료를 사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걷거나 할 일들이 있을 때 총무가 하는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술 부장이 있어요. 그렇게 정도 되고 미화 부장까지 그렇게 해서 대표들 뽑는데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과대를 너무 조교생이 잠깐만 우리 3명 잠깐 나와주세요. 아까 우리 오전에 교수님도 소개하느라고 우리 지금 행정에 도와줄 우리 조교생님을 소개를 안 했어요.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만큼 우리 조교생님하고 밀접하게 이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김누리 조교쌤이고요. 참고로 우리 학과 졸업생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선배예요. 네. 안녕하세요. 18학번 비전대학교 졸업생 김누리고 지금 여기서 조교를 하고 있어요. 저희 과사가 9시부터 5시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063-220-3970으로 전화해 주시면 돼요. 네. 저 선배는 스킨케어 전공해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자주 쉬는 동안에 내가 이제 조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학교에서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뭐 등록금 뭐 납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강 신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결국은 저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계된 업무는 많이 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성격이 착하고 좋아요. 저 조교생님이 무서운 조교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잘 도와줄 거예요. 예전에는 조교생도 참 무서운 조교생들이 많았거든요. 학생들한테. 요즘엔 안 그렇더라고요. 특히 우리 김누리 선생님은 좀 순둥순둥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중에 선생님 전체 출발 같은 거는 좀 한번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단톡에다가 정보를 좀 유용한 걸 주기 위해서 카드뉴스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아까 같이 인사까지 안 했는데 온라인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 매니저들까지 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단톡에 올려주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학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뭐 휴학이나 자퇴에 관계된 것도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여기 관계된 거는 이제 따로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이 해당되는 건가 봐요. 학생 예비군 신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국가장학금 신청들 지금 다 했나요?
아직까지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가장학금 그리고 기숙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이런 것도 있고 네. 우리 학교는 그 자율개선대학이라고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1유형, 2유형 다 해당돼요. 그래서 장학금 네,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통학버스 신청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전체 파일을 단톡에 올려줄게요. 천천히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 선생님 이거 할 때 하나 찍어주셔야 돼요. 학사 설명하는 거는 과사에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학교가 복지가 센터가 있어서 노래방하고 당구장, 탁구장 이런 것들이 학교 내부에 있어요. 저쪽에 옥정관이라고 나중에 그 지도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도 있어요. 있기는. 각종 뭐 심리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처음에 오면은 대학 적응 생활 뭐 검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는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로 좀 풀어보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어떤 친구가 모든 항목에서 다 부적응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특별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그냥 정말 그냥 최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도대체 어떤 친구지? 하고 3월달에 보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막 너무 조심스럽게 왜 우울하고 왜 뭐가 힘들고 그래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그랬더니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하고 좀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이 애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나를 언제 만나주실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막 정말 나쁘게 썼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교수생활하는 동안에 만난 친구 중에 유일무이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요구를 하시고 또는 어색해도 교수님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하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막 나쁘게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이게 어색해가지고 별로 쓰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다. 자 그리고 뭐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수업 이외에 비교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비전데이라든가 학습 튜터링, 뭐 그린터치나 이런 것들 뭐 있고요. 글쓰기 클리닉, 수학, 영어, 코넬로트 경진대회. 예를 들면요. 우리 미용 건강과는 자꾸만 실습 위주의 과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노트를 이렇게 잘 필기해가지고 노트도 필기 잘하면은 상금 50만 원부터 다양하게 나가는 수많은 경진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 미용과가 친구들이 잘 안 내요. 그리고 보건계열에 간호학과나 뭐 그런 쪽들은 막 해부생리 그런 거를 엄청나게 막 노트를 잘 해가지고 내고 공대도 마찬가지고 해서 상들을 받는데 우리 미용과 친구들은 뭔가를 좀 저렇게 정리하고 정돈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각종 경진대회 엄청 많이 내갖고 작년에 비전 스퀘어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SNS 있죠. 유튜브나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다가 학과 소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서도 전교에서 1등 했어요. 21개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 캡스톤 경진대회, 수많은 경진대회에 사실 많이 출품을 해가지고 창업 그 동아리 경진대회에서도 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캡스톤 경진대회에서는 헤어하고 피부하고 다 상을 정말 잘 받았는데 특히 우리 피부는 특허 출원되었고요. 특허 청장상을 받았어요. 3등이라는 얘기인데 공동 1등이 두 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등이에요. 나는 그거를 왜 그렇게 약착같이 내보내냐면 그 미용 건강과 그러면 공부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 뭔가 이렇게 술, 담배 많이 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 좀 너무 실습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학업적으로 좀 우수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미용 건강과 얼마든지 아이디어 많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잘하거든요. 여러분 선배들 컴퓨터 활용 능력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PPT 같은 거 조금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회 내보내보면요. 아이디어나 이런 거랑은 되게 잘 우수한데 발표가 약간 약하더라고요.
근데 학생이니까 그게 훈련 아니에요? 앞에 나가면 덜덜덜 떨고 말도 못해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교수님 왜 시켰어요? 나 왜 여기 내보내갖고 이게 망신 주세요? 막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는 저번에는 이제 또 비대면이라 유튜브 뭐 이런 거 내보낸다고 다 촬영을 했거든요. 막 울면서 찍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3등을 했어요. 특허 청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쟁쟁한과들 중에서 우리 미용건강과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돋보이게 되고 늘 언급되고 오르내리고 그래서 우리 미용건강과의 어떤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게 나는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학교에 높으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미용과 교수님, 김은영 교수 학생들 훈련 좀 시켜. 발표 훈련 좀 시켜. 발표만 좀 잘해도 정말 좋은 1등 했을 거야. 근데 발표를 너무 못하더라. 왜 그렇게 훈련이 안 됐는데 내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주대 캡스톤대 경신대, 전국 캡스톤 경신대 다 내보냈거든요. 왜냐? 저는 못하는 친구든 뭐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가 한 번 했는데 그 아이가 4번을 하면 4번째 하면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저는 바꿔요 계속 다른 친구로.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처음인 거예요. 또 저 아이는 또 처음인 거예요. 그치만 나는 바꿨어. 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체의 모든 게 교육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옥타곤이라고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언론 홍보도 나오고 한 이유가 한 친구들이 다 울면서 정말 미치겠으면서 한 결과예요. 난 그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그 친구도 나중에 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진짜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3등 해가지고 상금도 받고 되게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 글쓰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주세요. 도전. 그래서 소감문 같은 거 쓰는 대회, 스승의 날 스승한테 편지 쓰는 대회도 있어요. 다 상금 있어요. 아르바이트 어디 가서 한 달, 2달 그런 거다 5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받는 게 좋지 않아요? 30만 원 받아도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그런 것들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든지 해주세요. 이런 것도 비전 수익 프레젠테이션 경인대회는 뭐냐면 이게 뭐 미래에 나한테 쓰는 것처럼 나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 거야 라는 거 쓰는 교회였어요. 우리과 이거 도전 안 했어요. 막판에 나도 힘 빠져가지고 하라고 막 안 했더니 안 나갔더라고요. 나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스타터리 지금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토익 사관학교가 있어요. 이거 지금 기숙사에서 1인 1실 주면서 토익 그거 공부시키는 건데 딴 데 같았으면 지금 외국으로 갔어요. 나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여러 군데 그 필리핀 이런 데 지도도 가봤었는데 올해는 지금 해외를 못 나가니까 지금 이거가 국내에서 하는데 돈 더 들어. 왜냐면 그 기숙사에 1인에 방 하나씩 딱딱 주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얼마든지 다 우리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학금들도 또 있어요. 성적이 막 많이 올라갔다든가. 그러니까 뭐 700 이상, 뭐 800 이상 그런 거 당연히 주지만 우리과 학생이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토익이 200점대였어요. 200점대면 정말 낮은 거잖아요. 너무 낮으니까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근데 200점대였는데 500, 400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500 넘기가 힘들거든. 여러분이 토익 550이면 미국에 그냥 갈 수 있어요. 미국에 가서 얼마든지 미용사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550 넘기가 우리 미용과 친구들한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200에서 400대로 올라가니까 200점이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가 더 유리해요. 정말 뭐 점수가 낮은 친구는 더 유리해.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안 하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용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공통인데 영어가 그래도 많고 공통이에요. 중국에도 그래봤는데 중국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결국 영어 공부하고 있어. 왜? 중국의 상류층이 쓰는 말은 틀린 교수님 시끄러워요. 중국의 상류층이 쓰는 말은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같아 중국어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어가 어디나 통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아직까지도 만국 공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선배 중에서 시드니로 지금 그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헤어 전공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11월 달에 시드니에 보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갈 때는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대로.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얼마큼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냐면 뭐 하이, 헬로 이것도 잘 못했어요.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걔가 지금 5년째 시즌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1,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1,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지금 못 오고 있는데 계속 SNS로 연락이 되거든요. 그 친구 보낼 때 참 기억에 남는 게 4명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막판에 3명이 포기했어요. 그 친구 한 명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고깃집 알바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밤새 일하느라고 아침에 학교 오면 잠만 자는 친구였거든.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엎어서 자고 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다만 희한한 건 굉장히 적극적이어가지고 우리 학생회가 전체 학생회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우리 학생장 친구 하는데 미용과 학생장이면 각 과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총학생회에서 뽑는데 그 총학생회의 부회장이었어요. 그런 친구였는데 고은비라고 그 친구가 시드니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쟤는 매일 수업 시간 잠만 자던 애인데 어떻게 외국을 가나. 근데 걔가 갔어요. 근데 걔 웃긴 거 뭐냐면 보낼 때는 돈을 일단 좀 벌어야 되니까 워킹으로 보내니까 거기도 최저시급이 있었거든. 근데 영어를 잘하면 최저시급이 시간당 20불이고 못하면 15불이야. 15불이면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이런 애들은 15불이고 인포메이션 같이 이렇게 뭐 언어가 되면 20불인데 리조트에 보냈거든요. 리조트에서도 인포메이션에 있으면 20불을 받고 영어를 못할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릇을 치운다든가 뭐 시트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을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못하니까 15불짜리 잡을 가야만 하는 거죠. 시간당. 근데 얘가 과감하게 다 안 하고 가자마자 뭐 했냐면 그 이력서를 써가지고 한인타운에 미용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에 지금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커트를 한다거나 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걔는 스텝으로 가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당 15불짜리 미용실, 한인타운 미용실에 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 커트 가발이랑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왔으니까 가발부터 뭐 다 챙겨서 택배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한테 계속 화장실에서 커트 연습하는 거 찍어서 보내고 교수님 저 오늘은 어느 미용실에 지금 도전을 했어요. 어쨌어요.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걔 지금 외국인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돈 엄청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2년에 한 번씩 와서 3번 봤거든요. 5년 사이에. 근데 세 번째 왔을 때 뭐였냐면 그 호주는 여름휴가가 긴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한 달씩 쉬니까 그 원장하고 같이 한국 나오면서 원장은 유럽으로 가고 자기는 한국 왔다가 유럽으로 뭐 합류한다. 그 다음에는 일본 여행 갔다 왔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국에 안 오겠대요. 계속 그냥 호주에 있겠다고. 그런 친구도 봤어요. 근데 걔도 재밌는 거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해요. 말 뭐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미용 건강과 친구들이 처음부터 언어가 엄청나거나 이런 못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과감하고 되게 도전적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어에서는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응급부족과인가 그쪽 과에 제가 이제 면접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에 제 성격이 다르니까 그 과에서 요구한 질문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 질문을 해주세요 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내가 지겨워. 그래갖고 내가 가다가 갑자기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어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어. 난 보건계열이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질문을 우리 미용과 대회날 해봤거든요. 제2외국어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해외 처리 한참 관심 있을 때. 근데 우리 과 친구들은 온 친구들은 뭐 아리가또 뭐 이런 거라도 하려고 그래. 뭔가 뭐 니하오 이런 거라도 하려고 그래. 뭐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응급구조과 할 때 놀란 게 뭐냐면 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딱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성향의 차이구나.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려는 의욕과 뭔가 대단함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용 건강과 친구들이 마음 먹으면 더 잘해. 더 잘하고 더 현장에서 녹아 들어가요. 그런데 토익 준비를 학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어? 더 가는 길이 좋겠죠. 그게 발판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아낌없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주겠다고 했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 전체 캠퍼스 지도예요. 이거 단톡에 띄워줬죠. 우리 창조관이 지금 여기 있죠. 네, 여기 본관이에요. 우정관이 아까 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네.
도서관은 이 무정관 3층 쪽에 있어요. 학과 연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이에 이름도 바뀌었었고요. 현재는 미용 건강과로 2015년도에 바뀐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코스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스킨케어 전공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각 학년에 여러 가지 반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에 아까 안내한 것처럼 헤어 스타일리스트 반에서도 헤어케어 반, 그 다음에 미용사 과정평가용 반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 들었나요? 이거는 좀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가 학과 활동이 대회나 봉사활동에 참여를 좀 저조했어요. 어느 해보다 어느 해 때도 어쩐 타 대학보다 굉장히 성과가 우수한 학교고 굉장히 열심히 한 학교이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올해 이걸 내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사진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수 맞춤형 반이라는 게 2학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 뭐 여기 사진을 다 안 넣었을 뿐이지만 수십 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만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산업체 인사들 또 각계각층의 어떤 이런 공부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늘 고민하고 또 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이제 견학들도 이제 이렇게 가는 날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전에 견학 다녔던 사진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만 조금 정리가 되면 얼마든지 전국에 있는 우수한 산업체는 다 가본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귀찮거나 시간 없다고 그래서 그렇지 뭐 갈 일은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각 반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직무 동아리 활동, 뭐 취업 동아리 활동, 창업 동아리 활동 등 동아리 활동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특강이 굉장히 많아요. 인사 특강들이 많은데 산업체에서 우수한 인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이죠. 지방에 있는 전문대라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취업률 1위가 된다는 데는 굉장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하고 있어요. 뭐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도대체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열심히 하고 방법을 찾아서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진로 고민을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자극을 주려고 어떤 길들이 있는지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활동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교수님들이 방학 때 쉬지 않으세요. 방학 때 더 바쁘세요. 그래서 취업 나가 있는 선배들을 다 둘러보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산업체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사진들이 되겠어요. 그건 헤어, 피부, 뭐 메이크업, 네일아트 다 공이 마찬가지로 네, 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또 많이 있고 가족 회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활동들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언론 홍보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하면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좋은 뉴스들을. 산업체에서 그 해마다 또 일정기금의 장학금, 발전기금 등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회에서 우수한 상을 받았던 모습들이고요. 네, 교수님들의 활약상들, 또 우리는 이제 그 작품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용 작품전. 이거를 전국에서 이제는 또 안 하는 곳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해마다 이걸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걸 했어요. 작품전을. 네, 그런 모습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봉사활동을 KBS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다녔었는데 농촌 봉사활동 이런 것들 다녔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또 오히려 그 내부에 우리 친구들한테 눈을 돌려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뜻깊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했듯이 우리가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 시간에 우리 전공 이외에
타 전공에서도 뭔가 좀 가져올 게 있으면 융합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실현해서 뭐 제품화를 하든 또 특허를 내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결과가 나왔던 모습이고요. 작년에는 이게 또 굉장히 우수하게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모습들, 내용들입니다. 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전주에 딱 코로나 환자가 그 어디 고등학교였던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났던 그날 우리는 부안에 있었어요. 취업 캠프라는 걸 하면서 부안에 있었는데 이 행사가 진짜 정말 안전하고 좀 아주 보람 있게 잘 끝나서 다행이고 여러분 이때 그 2학년들 선배들은 MT를 안 갔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단체 활동에 좀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취업 캠프를 갔다 옴으로써 그게 좀 해소가 되었고 다행이었다. 이 이후에도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유일하게 6월 달에 했는데 잘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그 특강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로 프로그램, 학교에서 하는 진로 프로그램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학과 자체에서도 굉장히 진로 프로그램이 많아요. 상담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상담을 많이 하면 좋거든요. 오히려 자주 교수님들을 접하고 만나고 또 도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고민도 말할 수 있고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품전을 작년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저녁 때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낮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장소도 조금 바뀌어서 실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를 만들고 또 그 전체 대주제에 맞게 아이디어를 정해서 직접 모델이 되기도 하고 뭐 해서 이렇게 워킹하는 그런 작품전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작년에 많이 못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었고 올해도 이런 봉사활동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때가 되기를 바라서 그림을 넣어봤어요. 자, 우리는 학과 인재상을 아름다운 미용인, 창의적인 미용인, 소통하는 미용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에 맞는 여러 가지 필요한 지금은 이제 역량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의 역량이 있고 학과의 역량이 있는데 결국 이 역량들을 잘 얻어서 우리가 인재상을 만드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미용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정했어요. 창의적인 미용인, 소통하는 미용인 굉장히 중요하겠죠. 창의적인 미용인에서 이제 추천 도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난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싶다. 몇 번이 마음에 든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세요. 5번 나오세요. 이거를 했던 이유는 상품을 주기 위해서는 네, 5번에 나오는 책을 줄게요. 네. 여기 나오는 10권의 소설, 책, 그 추천도서 이외에 여러분들의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에 또 책도 많이 있으니까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인사들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뒤에 이호수 교수님, 헬스타일리스트 지도 교수시고요. 네, 이지영 교수님, 그리고 저 김은영 교수고요. 그리고 오영자 교수님, 헤어 교수님이시고요. 김혜진 교수님, 최병호 교수님, 전윤미 교수님, 이나리 교수님, 김태현 교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진란희 교수님, 이태혁 교수님, 김진주 교수님, 피부 교수님이시고요.
메이크업 조마련 교수님, 네일아트 도우민 교수님 계시고요. 아까 이거 온라인 이거 여기는 이제 먼저 좀 소개를 했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아까 학사 이제 가이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단톡에 다시 전체 내용을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단은 이제 준비한 OT는 여기까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우리가 다른 데 같으면 사실 하루 종일 뭔가를 준비해서 경험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럴 일이거든요. 근데 최대한 좀 시간도 약간 단축을 하는 면도 있었고 공간도 좀 넓게 쓰려고 그건 다 이유를 아실 거고요. 손 소독제를 만들기를 좀 해가지고 갈 때는 하나씩 다 들고 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활동조차 지금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제약이 돼서 그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는 누구누구랑 정말 친해졌다 생각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 친구랑 되게 친해졌다. 잠깐 뭐 피자나 김밥을 먹으면 불과하지만 그래도 좀 얘기해보고 하니까 좋다. 갑자기 너무 인상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있나요? 쑥스러운가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대담해야 돼요. 그쵸? 뭐 속된 말로 뭐 나댄다?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있지 않아도 돼요. 누구누구가 친해졌을까요? 다 내성적인 친구들만 있는 거야? 노래 시킬까 보다. 네,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친구가 나 마음에 든다. 콕 찍어서 눈 감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까? 어떻게 해야 되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의 수는 정해져 있고 네, 그 3명은 나오세요. 3명은 나오세요. 3명은 나오세요. 또 나오. 이거는 뭐 큰 선물은 아닌데 준비했어요. 적극적인 친구가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승원이 나와보세요. 승원이가 승원 너도 승원이야? 그러면 승원이가 승원이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중에서 짜장면이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명. 난 짜장면이 먹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없어?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시켜주려고 했는데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우리 남학생은 안 먹고 싶어? 이럴 때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지?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명. 3명만 특별한 짜장면을 줄게. 억지로 줘야 돼? 저기 아직 선물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응?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받고 가야 돼. 빈손인 사람 손 들어봐. 오늘은 특별히 내가 짜장면을 줄게. 나밖에만 주게 됐네. 미안하네. 안테 이랬더니 젤리가요. 저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이거는 오늘 제일 네. 나오세요.
추천받은 친구 나오세요. 나오세요. 마지막 친구. 아직도 하나도 못 받은 친구 있어? 그 친구는 나와봐. 내가 좀 다른 거 줄게. 네, 이름이 뭐예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친구는 내가 특별히 화장품을 줄게. 올라가서. 우리 친구도 소감 한마디. 재밌었어요. 대화 나누면서 친구들 얼굴 보고 재미있는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 같은 마음이죠? 네. 자, 오늘 나는 사실 지금 이제 헤어지면서 곧장 집에들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그러고 또 잠깐 어디 뭐 놀러 가기도 해보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집에 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단톡에 이따가 저녁 때 집에 가면 잘 돌아왔습니다 라는 거 좀 글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걱정되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뭐 하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이상으로 맞춰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시 체크한 거 나가는 거 여기다가 우리 선배 두고 하세요. 다시 체크한 거.